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네시스 나라면 이렇게 옵션을 선택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네시스에서 여러 가지 차종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GV70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G80과 더불어서 GV70이 상당히 판매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genesis.com 치면 들어오시게 되는 이제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이고요. 네, 여기서 뭐 이것저것 옵션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GV70을 해볼 텐데, 네, 여기서 견적내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부터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 저 기준으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저의 순전히 개인적인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선호도, 네, 그거에만 기반해서, 네, 옵션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디젤은 좀 제끼고 싶네요. 네, 디젤 엔진은 뭐 떨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여기 좀 출력도 낮네요. 네, 202마력밖에 안 됩니다. 최고 출력이. 그리고 가솔린 2.5T는 304마력, 그리고 가솔린 3.5T는 380마력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가격이 거의 1000만원이 플러스가 되죠. 네, 그래서 별로 선호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사실 좀 쏘고 다니고 뭐 고성능 엔진을 원한다면은 애초에 이 모델로 갈 이유가 없죠. 네, SUV를 선택한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되고, 고성능 차를 원한다면은 뭐 벤츠나 BMW 아니면 뭐 그런 슈퍼카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SUV에서 이 엔진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라면 그냥 2.5 가솔린을 하겠습니다. 네, 2.5 터보.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구동력인데 후륜이냐 뭐 사륜이냐 했을 때, 글쎄요. 또 일단 뭐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근데 뭐 아무튼 사륜은 뭐 연비가 뭐 약간이라도 좀 그 이륜보다는 좀 더 연비가 낮은 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딱히 그렇게 막 뭐 눈길이라든지 막 험로라든지 그렇게 사륜이 필요한 주행을 뭐 저는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륜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300만원이 좀 추가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네, 이륜으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색상인데, 일단 유광보다는 확실히 무광이 멋집니다. 네, 뭐 제네시스 그 수지라든지 제네시스 강남이라든지 뭐 제네시스 이렇게 차량들 실제로 전시해 놓은 전시장 같은 데를 가보시면, 네, 가서 직접 보시면 뭐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무광 쪽이 뭐 유광보다는 다들 좀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화이트나 그레이 쪽은 좀 밋밋하니까 무채색이라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린 아니면 버건디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무광이라고 해도 그래도 유광에서 이렇게 뭐 레드나 블루 쪽을 선호한다면 유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유광이 좀 더 관리하기는 편하다라고 많이
많이들 얘기는 하죠. 근데 일단 뭐 관리는 둘째치고 일단은 차는 이게 감성적인 그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인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주 강하죠.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확실히 무광이 좋다라는 걸 이번에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버건디 아니면 그린인데 글쎄요, 이건 정말 많이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버건디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이냐 스포츠 패키지냐인데, 스포츠 패키지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 추가가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저는 뭐 쏘고 다니지도 않거니와 그럴 뭐 가끔씩 좀 속도를 높일 때도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특히 보면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차동 제한 장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이제 그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게 이제 그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이제 차량 전면 유리창의 뭐 상단 부분, 네, 그쯤에 달려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그 도로 상황에서 주시를 하다가 앞에 도로 앞에 이제 그 방지턱이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하게 되면은 뭐 미리 이제 그 앞바퀴라든지 뒷바퀴를 그 뭐 약간 들었다가 또 내렸다가 하는 식으로 이제 약간 방지턱 넘을 때 붕 뜨는 약간씩 울컹하는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줄여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유튜브 여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게 그러니까 방지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100% 이제 똑똑하게 이게 얘가 센서가 그 방지턱을 감지해내는 것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글쎄요, 그렇게까지 뭐 이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네. 그냥 제네시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뭐 그 승차감이 좋게 일단 세팅이 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고급 브랜드니까 약간 현대에서 좀 더 신경을 쓰겠죠. 네, 썼겠죠. 네. 그래서 별로 스포츠 패키지 하지 않고 기본 모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패키지를 하게 되면 다음에서 이제 내장재가 이렇게 색깔이 제한돼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나는 이제 이 스포츠 패키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뭐 이 레드 투톤이라든지 울트라마린 블루 모노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선호한다라면은 또 스포츠 패키지를 해볼만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네, 굳이 스포츠 패키지는 하지 않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선택인데, 타이어는 글쎄요,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인치수가 큰 거를 이제 보통 많이 선호들 하시는 이유가 이제 왜냐하면 인치수가 크면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더 디자인적으로 이제 좀 더 멋있고 이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만큼 이제 연비는 좀 낮아지죠. 인치가 크면 클수록. 네.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100만원, 300만원이 추가되는데 뭐 인치수 크기뿐만 아니라 뭐 모노블록 브레이크라든지 뭐 프리뷰 전자제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추가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딱히 그렇게 인치수 높은 타이어에 뭐 별로 안 끌려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돈을 아끼고 이제 그냥 18인치 기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중요하죠. 네, 인테리어가 사실상 왜냐하면 차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계속 보는 건 결국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보다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가 더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보는 게 결국은 인테리어니까, 네, 뭐 이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는 많이들 호평을 합니다. 네, 뭐 국내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이 디자인은 거의 뭐 탑 수준이라고 아마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국내 차 중에서도 이 인테리어 디자인이면 거의 탑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라면 좀 밝은 색상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G70 슈팅 브레이크 할 때는 이 베이지색을 골랐었는데, 일단 인테리어는 이제 이 그냥 스탠다드가 있고, 이제 디자인 셀렉션 1이 있고 또 디자인 셀렉션 2가 있는데, 이 차이는 이제 보면 그냥 기본은 이제 그냥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이고, 그 다음 디자인 셀렉션 1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천연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네, 천연가죽 시트로 바뀌고, 또 뭐 여러가지 이제 알루미늄 내장재라든지 뭐 금속 브러쉬드 패턴 이런 게 추가된다라든지, 뭐 콘솔 가니쉬, 리어 에어벤트 베젤부에 인조가죽 내장재 적용 뭐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이제 여러가지 이제 부분에서 뭐 좀 더 소재가 바뀐다든지 이렇고요. 가죽이 쓰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바꾸게 되면 이제 그 시트의 가죽이 한 단계 더 좋은 이제 나파 가죽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인테리어에서는 최상급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기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고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300만원 아낌없이 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색상은 뭘로 할 거냐인데, 여기서는 뭐 이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블랙이라든지 짙은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관리라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차량을 사게 되면은 이제 좀 그런 어떤 개인적인 만족감을 많이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뭐 가죽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밝은 색의 가죽 시트를 기피한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네, 제 마음에 드는 가죽을 선택을 합니다. 색상을. 네, 그래서 이번에 G70 슈팅 브레이크 때는 화이트를 한번 저는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린이나 브라운으로 가고 싶은데 좀 더 특이한 색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그린으로 가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션 웨이브 블루랑 파인 그로브 그린 이걸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고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퓰러 패키지인데, 파퓰러 패키지도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네, 1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거 3개를 묶은 건데, 일단 제가 그리고 이제 파퓰러 패키지 2에서는 파퓰러 패키지 1 플러스해서 이 추가로 이제 3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랑 컨비니언스 2열 컴포트, 이렇게 3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거의 필수라고 좀 많이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하이테크 패키지,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제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아니라 그냥 8.3인치 이제 그냥 기본 클러스터인데, 그 기본 클러스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기본 클러스터가 어떤 식이냐면, 이 가운데 계기판 반을 잘라서 왼쪽 편은 그냥 그러니까 피지컬,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닌,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닌 그냥 속도계 바늘이 표시가 되고요. 이 반을 잘라서 그 오른쪽 편에만 이제 디지털로 여러가지 화면을 표시해주는, 그게 이제 기본 형태의 클러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당연히 이 전체가 디지털로 된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뭐 3D 효과는 솔직히 별로 물론 3D 효과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큰 감흥적인 요소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전체가 디지털 계기판이라는 거, 그거가 이제 좀 장점이죠. 네. 그래서 이건 괜찮은 것 같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계륵입니다. 네, 위에 이게
이렇게 깜빡이 넣었을 때 왼쪽 오른쪽에 이제 그 화면 표시해 주는 거, 이거는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사이드 미러가 다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인 경우에도 이제 그 차가 만약에 오고 있다라면 이렇게 노란색 불꽃 아이콘이 이렇게 뜨면서 소리로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특히 이제 SUV다 보니까, 네, 뭐 전후 좌우랑 그 다음에 그 차량의 이제 완전 밑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SUV다 보니까 이게 그 운전자가 포지션이 약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야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제 그런 사각 부분이 약간 존재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차의 바로 앞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각이 약간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G80을 한번 타봤는데 이제 거기에 이 옵션이 들어있어서 한번 써봤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넣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을 넣는다라면은 뭐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뭐 거의 저는 필수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사고를 감지하게 되면 그 앞좌석 이제 시트벨트를 미리 이렇게 딱 이렇게 당겨서 딱 고정을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일종의 안전 옵션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것보다는 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워낙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이런 주행 보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도 당연히 필수일 것 같고, 그런데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오게 되면 좀 이건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에르고 모션 시트랑 뭐 스마트 카드키 이런 건데, 이건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도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2열에 그렇게 막 자주 사람이 타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거 두 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퓰러 패키지 1만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는 좀 이번엔 좀 넣고 싶네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안 넣어봤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아까 패스한다고 했었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아까 필수라고 했었죠. 네, 그걸 넣고, 2열 컴포트 패키지 아까 패스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웃도어 패키지는 뭐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러기지 스크린이랑 러기지 매트는 이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없어도 어차피 여기에 이제 뭐 여러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밑에 깔려있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 위에 이렇게 러기지 매트를 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뒷좌석 220V 파워 아웃렛 이거는 좀 쓸만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차피 차량용 인버터라고 이렇게 차량용 시가제게 연결해서 그걸 220V 그 콘센트처럼 바꿔주는 그런
그 차량용 외부 장치가 따로 있어요. 인버터라고 해서. 네, 그게 아마 뭐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워 배터리가 필요하면 어차피 뭡니까? 그러니까 예, 캠핑을 할 때 이제 보통 그런 대용량 배터리는 별도로 사죠.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어차피 한 40만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걸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네, 그래서 차량 내에서 뭐 별로 음악 안 듣는 분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운전할 때 뭐 심심할 때 보통 음악을 켜놓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사운드가 좋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넣고요. 그리고 빈트인 캠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여기서는 이 빌트인 캠, 그러니까 현대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거라서 뭐 여러 가지로 스마트폰 연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관리하긴 편합니다. 편한데 대신에 얘는 이제 음성 녹음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단점 때문에 당연히 전 사제로, 네, 바깥에서 별도의,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다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건 패스입니다. 차량 보호 필름, 이것도 패스고요. 네, 이게 뭐 차 전체를 다 이렇게 해준다라면은 상당히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일부분만 해주죠. 네, 그래서 프론트 리어 범퍼랑 뭐 사이드 미러 부분이랑 뭐 하여튼 그 해주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별로 이것도 필요 없다고 보고요. 네, 사이드 스텝도 이게 뭐 GV80이라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GV70이라서 뭐 그렇게 큰 SUV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필요 없다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다라면은 이것 뭐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이것도 네, 그다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는 게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라서, 네, 그 빌트인 공기청정기 당연히 필요 없겠죠. 네, 왜냐하면 환기를 원하면 그냥 뭐 차문을 열고 다니면 됩니다. 네. 아니면 뭐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뭐 그냥 차라리 차 문을 다 닫아 놓고 뭐 그냥 별도의 뭐 공기청정기를 차량용 하나를 그냥 사서 구비해 두는 게 훨씬 비용 절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선택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인가요? 한 6,200만원 정도 아까 표시된 것 같은데 좀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네, 일단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이걸 보시면 트렁크 용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가 이제 네, GV70이 트렁크 용량이 542리터, 그다음 폴딩시, 그러니까 뒷좌석을 접었을 때 1678리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SUV답게 제일 크죠. 네. 참고로 이제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 G70 슈팅 브레이크는 얘는 원래 이제 뒷트렁크가 좀 크게 나온 애라서 트렁크 용량이 좀 크고요. 네, 465리터고요. 폴딩시는 1535리터입니다. 네, 그리고 G80 같은 경우는 트렁크 용량이 424리터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좀 짐이 많거나 아웃도어 캠핑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SUV가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GV80이나 뭐 GV70 아니면 뭐 그렇게 캠핑을 많이 가진 않고 가끔씩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가는 경우는 뭐 슈팅 브레이크 정도 해도 네, 좀 가능할 법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고요. 네, 썬루프 넣고 외부 색상은 이제 무광의 버건디 색상이죠. 네, 그리고 18인치 휠은 18인치로 하니까 역시 뭐 그렇게 좀 이쁘게 나오진 않네요. 네. 그래서 힐이 이쁜 걸 원하신다면은 뭐 19인치나 아니면 뭐 21인치까지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예상 가격은 차량가만 6,205만원 나왔고요. 보면 이제 개별 소비세 3.5%, 그러니까 원래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이제 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6,205만원인데 이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그 5%를 이제 3.5%로 이제 낮춰준 거죠. 그래서 1.5%만큼 깎아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량가는 이제 이렇게 이만큼 낮아진 거고요. 그래서 6,091만 3천원 뭐 정도인데 아까 6,205만원이었으니까 뭐 한 110만원 정도 네, 낮아졌네요. 네,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 낮은 거는 이게 이제 한시적이죠. 그래서 아마 또 이번에 그러니까 계속 뭐 연장 6개월씩 연장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2023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뭐 상반기 그러니까 2023년 6월 30일까지 뭐 3.5% 적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총 차량가는 네, 6,091만원입니다. 상세 견적까지 한번 내보면 구매 횟수 1회, 그러니까 최초 구매 시 1회인 경우에 이제 제네시스 멤버십 포인트를 15만 점에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군데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당연히 과세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380만원 취득세 추가되고 그냥 부대 비용으로 뭐 탁송료, 의무보험, 등록대행 수수료 있고요. 증지대 차량 번호판에서 총 약 얼마인가요? 네, 그래서 과세 및 부대 비용이 431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6,000 차량가 6,091만원이랑 더하는 거죠. 여기 431만원 더해서 6,522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여기서는 지금 차량 구매세금 취득세만 나왔는데 취득세 말고 이제 공채 구입 비용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공채 구입 그래서 뭐 지하철 공사나 뭐 도시 철도 공사 이런 데서 발행을 하는 이제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란 걸 이제 차량 구매하면 이제 의무적으로 그걸 얼마나치 구매를 해야 돼요. 뭐 그거를 뭐 300만원어치인가 400만원어치인가 500만원어치인가 아무튼 이제 차량가 그러니까 비싼 차 사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비싼 채권을 이제 구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채권을 그만큼 몇백만원 들여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 뭐 5년 후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그건 이제 되돌려 주긴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채 구입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런 세금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의무사항이니까 뭐 세금과 마찬가지죠. 네.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제 너 이렇게 비싼 차 사니까 뭐 너 돈 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너
뭐 세금도 내지만 세금에서 더해서 뭐 공채도 이런 것도 좀 구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강매죠. 네, 강매 이렇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력으로 그렇게 떠넘기는 건데,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뭐 꼬우면 뭐 이 나라를 떠야죠. 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뭐 싫으면 나가라 이런 겁니다. 네. 이 땅에 사는 한은 뭐 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안 지키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차량 등록증이 안 나오고, 네, 그럼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네, 그럼 아마 불법이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취득세에 이제 공채 구입비도 이제 몇백만 원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몇백만 원이 이제 또 추가로 내기에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 몇백만 원을 이제 어떤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다른 그 채권을 받아주는 그런 기관에 이제 떠넘기죠. 네, 다시. 떠넘기는 대신에 할인 금액이라고 해서 그 공채 금액의 뭐 10%에서 20% 또는 뭐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비용을 미리 냅니다. 그러니까 5년간 받는 이자를 지금 내가 미리 그 이자만큼을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보고 그런 제3의 금융기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은 이제 우리한테서 싸게 그 공채를 사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느냐. 네, 5년 뒤에 이제 국가에 되팔겠죠, 그걸. 네, 그러면 5년 뒤에 이제 뭐 그만큼의 수익이 자기들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업체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그런 업체들에 다 공채 금액을 넘기게 됩니다. 넘기고 대신에 할인금이라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 내가 그 공채를 떠넘기는 대신에 그 비용을 그 업체들한테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용이 또 수십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뭐 그 공채 할인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지역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대구로 하느냐, 뭐 서울로 하느냐, 부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뭐 어떤 지역은 0%에서 뭐 5%, 10%, 15%, 20% 이렇게 다릅니다. 서울은 20%고요.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싼 지역으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떻게 뭐 약간의 꼼수인데,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자기가 현재 사는 주소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 공채 할인금을 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89만 7천원 외에 여기서 플러스해서 공채 할인 금액 몇십만 원이 더 있게 된다. 더 있다라는 거죠. 그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공채 할인금 계산을 가보면 차량가액이 6,090만원, 90몇만원이었죠. 네, 6,090만원이라고 하면 서울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엔진은 2000cc 이상이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취득세는 네 380 몇만원이고요. 다시 해볼까요? 6,091만원인데 취득세 이렇고 그 다음에 공채 매입 금액이 상당히 세네요. 네, 1,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에 거의 20%까지는 아닌데 한 15%는 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거의 17,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공채도 이만큼 원래는 이제 추가로 부담을 해서 1100만원어치를 사서 나중에 5년 뒤에 이제 다시 이 1100만원은 이제 국가에다가 내가 되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되팔 때 이제 다시 그 5년간의 이자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추가로. 예, 그래서 1100만원 플러스 5년간의 뭐 5% 이자 이렇게 해서 뭐 1200이나 뭐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1100만원을 지금 당장 부담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제 이걸 할인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할인을 하는데 할인 금액이 여기 보니까 9.498%네요. 그래서 약 105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취득세 387만원에 플러스해서 공채 할인 금액이 105만원 정도가 추가로 있다 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토탈 비용은 지금 여기는 6,522만원 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한 105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뭐 한 6,627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대충 그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일시불 아니라 모빌리티 할부 해볼까요? 보통 36개월이나 48개월 많이 하죠. 38개월 많이 하면 할부 원금도 뭐 거의 최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선수금은 6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할부 원금 6천만원일 때 월 납입금이 143만 8천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자율은 거의 7% 가까이 되고요. 네. 대강 이렇게 해서 네. 어떤 최종적인 그런 제네시스 GV70 견적이랑 옵션 그리고 최종 가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네요. 네, 아무튼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어서 또 호응이 좋다면 또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